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이종태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나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 재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양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1년 짓고 2년 짓고 하는 그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농사 지으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제 저는 책이나 어떤 학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목록은 양파 산업 현황, 두 번째가 작물 특성과 재배 환경, 세 번째 품종 선택, 네 번째 토양과 수분 관리, 다섯 번째 병해충 생리장애와 잡초 관리, 여섯 번째 수확 전후 관리,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기계화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어서 중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누어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 강의는 양파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들 현황을 봐보면 양파가 520만 헥타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수박 뭐 이런 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양파나 토마토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재배가 되고 있고 그 재배 적응성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것 중에서 배추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만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채소 생산량을 봐보면 토마토나 수박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토마토가 1억 8천만 톤 정도로 가장 많고 그 양파는 세 번째 거의 한 1억 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생산되는 면적이고 2017년도로 지금보다 한 3, 4년 전입니다만 지금 현재도 비슷한 경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파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재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계 양파 재배 면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20만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가 면적이 상당히 최근에 넓어지고 있다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로 상업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면적이 한 20년, 30년 동안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만 톤에서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 2만 톤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재배 면적이 넓은 그런 나라들로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40-50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생산량을 봐보면 전체 양이
거의 1억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한 240만 톤, 26% 차지하고, 인도가 220만 톤,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이 이제 그 다음 이거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미국이 세 번째입니다만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7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위 면적당 수량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는 거죠. 높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그럼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되는데, 최근까지 한 10몇 년 동안,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수량이 6톤을 넘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최근에 한 1, 2년 정도 동안은 미국이 6톤 이상 넘어가고 우리나라에서 6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수량이 높아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여기는 2017년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의 어떤 평균 양파 수량을 봐보면 거의 2톤이 채 안 됩니다. 시바르당 300평이죠.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한 6kg 정도. 우리나라의 마늘 생산량하고 수량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파는 전 세계 아주 따뜻한, 아주 더운 지역이나 아주 추운 지역도 그 지역에 맞춰서 양파 재배를 하게 되는데, 특히 더운 지역,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양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양파는 특징적인 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더운 지역에서는 재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고 작으면서 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거의 우리나라는 양파 구 하나가 보통 300g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100g 이하로 작은 양파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거의 300평에 한 6톤 이상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거의 대체로 보면 미국이나 스페인, 네덜란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의 평당에 한 15kg에서 18kg, 거의 20kg를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평당 20kg 한 망으로 치는데, 했을 때 경제성이 안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외국에서는 수량성이 떨어져도 이제 비용이나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보다 좀 수량성이 떨어져도 재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채소를 이렇게 봐보면, 재배 면적으로 보면 이제 고추, 배추, 마늘, 양파, 무 순입니다. 보통 이 5가지 채소를 우리나라 5대 채소 작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나 배추도 이제 최근에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채소가 되겠고, 마늘도 한창 많이 재배했을 때는 5만 헥타르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2만 헥타르에서 조금 증가해서 지금 2만 8천, 2만 5천 정도 헥타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김치를 많이 먹고 있는 배추가 그래도 생산량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0만 톤, 적을 때는 한 120만 톤에서 많을 때는 한 150만 톤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만큼 양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120만 톤에서 조금만 줄어들어도 중국에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일본에서도 간혹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파 재배
재배 면적을 지역별로 봐보면 전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 경남, 경북, 전북 이렇게 순위 되겠습니다. 전남이 한 39% 정도 차지하는데 한창 재배를 많이 했을 시기에는 전남 지역이 거의 50% 가까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경남 지역도 뭐 비슷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재작년과 비교해봤을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26,000헥타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파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가 그 뒤로 2019년, 2020년 작년에 생산했던 재배 면적은 그 2018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60%, 55%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그런 2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올해는 또 면적이 좀 늘어난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가격 하락이 2018년도에 양파 가격이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망당 20kg에 뭐 5,000원, 6,000원 했었던 해가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그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크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큰 원인이 됐고 또한 최근에 이제 이상 기상을 해가지고 올해도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만 또 지난 2년 동안은 또 온도가 또 좋았었고 뭐 이런 어떤 이상 기상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양파 재배를 오랫동안 양파 재배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없었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 수량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면적이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산하는 양파가 작년에 가을에 심었는데 이제 그 정부 통계청에서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14,600헥타르에서 한 25%에서 35% 정도 늘어나서 한 19,000헥타르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늘어나고 양파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통계청에서 지금 예상하는 면적이고 이제 올해 4월달 되면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올 걸로 보이십니다. 요거는 양파 수량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09년도에 300평당 7.4톤. 그러니까 요렇게 치면 평당 보통 농가에서 얘기하기로는 평당 한망 3부, 4부 정도 얘기를 하시죠. 평균적인 수량이 그렇게 되었다가 그 뒤로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까만색의 사각형이 이제 전국 평균 수량인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겨울 날씨가 따뜻한 영향도 있었고 5월 달에 구가 비대하는 시기에 고온 현상이 좀 줄어들었 효과로 해가지고 수량의 단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산했던 양파가 전국 평균 단수가 거의 8톤에 가깝게 그렇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양파 농사 짓는데 영향을 주는 이제 기상을 보면 이제 육묘하는 도중에 이제 태풍 피해라든지 특히 남부 지역에 피해가 심하죠. 그리고 겨울 동안에 너무 춥다든지 아니면 너무 따뜻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3, 4월 달에 비가 너무 자주 오면 이제 병도 많이 하게 되고 섭해로 해가지고 생육이 좀 불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 날이 잦고
이제 거기에다 비까지 안 오면 이제 양파 구가 비대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북 지역을 봐보면 여기 노란색이 전북 지역의 평균 수량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인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20-30% 떨어졌는데 최근 한 2014년 이후로 봐보면 거의 평균 수량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게 전북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곳이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 5월 달에 고온 현상이 좀 덜 생기는 그런 곳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앞으로도 이런 조금 그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제 고온 현상이 좀 덜 일어나는 이런 곳에 재배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뭐 또 왔다 갔다 하죠. 하는데 이제 생산량도 뭐 재배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생산량으로 봤을 때도 보면 전남이나 경남은 조금씩 감소하는 건 추세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보면 이제 경북, 전북, 충남, 경기, 충남이나 경기 뭐 이쪽은 재배 면적 자체가 그렇게 비율적으로 크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그 양파 이제 소득 분석인데 그래프가 좀 많아서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일 위에가 이제 우리가 그 양파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였던 양파를 팔았을 때 받는 전체 금액입니다. 그게 총수익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많을 때는 한 450만 원까지 가고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 적을 때는 한 220만 원 정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게 그 시기에 이제 가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소득이라는 게 농사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 경영비라고 하는데 그 뭐 인건비라든지 토지 구입, 그 임차료라든지 종잣값이라든지 퇴비값, 비료값 이런 것들 다 농약값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뺀 것이 이제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득으로 봐보면 그냥 적을 때는 100만 원 이하로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많을 때는 300만 원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여기서 이 가격 차이는 이 이제 소득이 해마다 차이 나는 거는 가격과 뭐 가격이 높지 않으면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요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게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이제 생산 비용인데 이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비도 마찬가지고 요 생산비는 요 경영비에다가 내급비라고 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 노동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봐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양파 농사 짓는 데서 가장 큰 이제 이게 양파 농사를 본인이 계속 지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결정해야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생산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면 그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제 생산비라고 했을 때 하면 거기에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한 54% 정도, 절반이 넘어가는 거죠. 그 비료값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종잣값도 종료비도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74% 정도 차지하고 특히 이제 이 생산비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85%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10년 만에 늘어난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인건비, 노동비라고 하는 그 인건비는 거의 1.4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이 아주 높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양파 농사짓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기계화시키는, 뭐 옛날에 거의 대부분이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밭 준비하는 거라든지 파종하는 거라든지 이제 심는 거, 수확하는 것까지, 특히 최근에는 심는 작업을 기계화하는 데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양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뭐 양파 농사 짓는데 양파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있겠나,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양파 농사를 짓다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좀 설명이 좀 안 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런 작물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 작물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양파 농사를 짓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가 다 양파 사진이죠. 이게 보통 이 양파라고 하는 걸 크게 이제 이게 빨간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색양파 이렇게, 적색양파나 자색양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바깥에 있는 껍질을 봐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황색이라고, 황색양파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도 이제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양파를 분류할 때 이거는 레드 어니언, 중간 거는 이제 옐로 어니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화이트 어니언 해가지고 백색 양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껍질을 봐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크고, 요 안에서도 또 뭐 골든, 금색에 가깝다 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색에 좀 가깝다고 해가 색깔이 또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황색 중에서도 색깔이 좀 조금씩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고 또 그 양파 안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양파 안에서도 샬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 쪽파하고 비슷한데 쪽파보다 좀 더 크고, 외국에서는 우리는 쪽파를 잎하고 잎채로 이렇게 먹고 밑에 구만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구는 밑에 있는 쪽은 종구로 많이 쓰죠. 씨앗으로 많이 쓰고 그 위에 걸 많이 먹는, 위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인 이제 채소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샬롯 같은 경우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굴을 키워서, 이제 쪽파가 좀 큰 형태의 굴을 키워서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열대 지방에서 좀 많이 생산을 하고 먹는 채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영어로 좀 되어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샬롯이고 백색양파고 적색양파고, 이게 이제 보통 스위트 어니언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4월달에 이제 제주도나 남부 이제 섬 지역에서 빨리 수확하는, 또 이제 내륙에서도 하우스에서 키워서 4월달에 4월 초나 중순에 수확하는 그런 양파를, 아주 매운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단 양파를 해서 이제 스위트 어니언이라고 그러죠. 껍질이 거의 별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양파로 보시면 되겠고, 제일 밑에 옐로우 양파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양파의 이제 특성을 좀 잘 활용해서 요 밑에 왼쪽에 보면 미니 양파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어니언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렇게 조그만 것을 생산을 해서 판매, 장아찌용이나 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요것을 종구로 써서 양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양파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도 이제 양파의 특성을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양파를 생산할 때는 양파 씨앗을 9월 달에 파종을 해서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이제 심고 6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이런 작은 양파를 생산하려면 양파가 클 수 있는 기간을 짧게 하는 거죠. 빨리 심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양파가 빠른 거는 뭐 1월 달에도 구가 굵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조생종 양파들은 극조생종이라고 하죠.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재배하는 양파들은 4월 중순에서 하순에 구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나 2월 달에 씨앗을 파송해 놓으면 잎이 두세 개, 세네 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라다가 4월 하순이나 5월 초 되면 구가 굵어져 버리는, 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잎은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세네 개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가 굵어지니까 이렇게 조그만 양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요것을 씨앗으로 써서 다시 양파를 생산하기도 하고, 좀 큰 것들은 미니 양파를 해서 이제 식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너무 양파가 작다 보니까 껍질을 또 제거하고 하는 이런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소비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사진에 있는 것들이 살롯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주 더운 지역에서는 그 양파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살롯을 재배를 해서 많이 또 식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양파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런 그림성으로 보면 이게 쪽판과 대판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한 일본 농가에서 양대파라고, 양파면서 양파를 가지고 대파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는 원래는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인터넷에 보면 칼소시라고,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한 2월달, 2, 3월달, 봄이 오기 전에 2, 3월달에 이렇게 구워서 먹는 양파입니다. 이게 어떻게 양파냐고 이렇게 신기해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양파의 특성을 알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일반적인 양파들, 큰 양파를 9월 달쯤에 심어 놓으면 저기에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서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잎이 이제 큰 상태에서 그 싹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맹아라고 그러는데, 맹아가 분구되어 있는 맹아가 적게나 3개, 4개에서 많게는 6개씩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양파 씨앗을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인데, 씨앗을 맺으려면은 이제 4월, 5월 지나면서 이제 꽃눈이 생겨서 꽃대가 올라오고 그 꽃대에서 이제 씨앗이 맺히는데, 그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가능한 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6월 달에 양파 수확했는데 그 양파를 바로 심어 놓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싹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자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이제 온도철인데, 보통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이 15도에서 20도 정도인데, 거의 15도 정도에 맞춰 놓으면 그 싹이 빨리 올라와 버려요. 휴면에서 빨리 깨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서도 키우기도 하고, 이제 노지에서 키우기도 하고. 이제 저기서 저 기간에서 조금 더 기간을 늦춰버리면, 이제 꽃대가 올라와 버리면 먹기에는 조금 질긴 부분이 있죠. 그 대파하고 또 이 양파를 가지고 이렇게 대파처럼 키우는 것하고 차이점은, 대파는 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크죠. 근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구가 형성되어 있는 거에서 저렇게
여러 개로 갈려져 있는 양파 잎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그 원래 양파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들이 많이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걸 구워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단맛이 강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대파보다 더 이제 이걸 양파를 이렇게 구워 먹을 때 더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또 생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양파를 이제 식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나누면 아스파라거스 속이라고 목이라고 목이 이제 제일 큰 이제 그 테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과로 보면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과로 보면 수선학과 이제 밑에 종구라고 표현하죠. 이제 밑 백합이라든지 수선화든지 튤립이라든지 다 밑에 굴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선화과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 잎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특징이고, 그 콩이 내린 건 2개씩 한꺼번에 올라오죠. 그게 단자엽, 이제 혼잎 식물이고, 단자엽 식물이고, 식물이면서 초본류, 이제 풀이면서 여러 해 살이. 그 양파가 뭐 1년 그 가을에 심었다가 6월달에 수확해 먹으니까 1년 살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자라요. 그 잎이 자랐다가 구가 이제 커졌다가 더워지면 이제 잎이 고사하고 안에는 잠을 자다가 휴면 상태에 있죠. 이따가 또 다시 이제 15도, 20도 이렇게 서늘해지면 다시 또 거기서 이제 또 싹이 터가지고 또 자라고 이렇게 여러 해 살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굴을 형성하고 꽃을 피우는 이런 식물 수선학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추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추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몇 가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거의 9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식물학적으로 나누는 거 보면 가장 많은 게 부추, 실부추, 뭐 부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도 뭐 산마늘 외에도 마늘 좀 코끼리 마늘 뭐 이런 마늘 있고 그 삼채라든지 염교, 락교라 그러죠. 뭐 양파나 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900가지가 부추 속에 포함됩니다. 그 같은 속이라는 건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그 양파나 대파나 쪽파라든지 부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다 잎입니다. 이제 그게 같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양파를 세파라고 하는데 이제 부추 속 이제 식물 중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채소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마늘하고 살로 이 2가지를 양파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양파의 이제 그림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좀 어릴 때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구가 이제 한참 크는 시기죠. 그 양파는 이제 보면 잎하고 크게는 잎하고 뿌리하고 나누시고 그 잎 중에서도 녹색을 띠는 요 잎을 잎몸이라 그러고 녹색을 안 띠고 밑에 하얀색을 띠는 걸 잎집이라 그러고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칼집, 이 칼집이고 이제 칼이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 이제 잎집의 아랫부분이 저장 기간이 되는 거죠. 굵어지는 겁니다. 그 줄기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양파 수확할 때 줄기 잘라야 된다 하고 줄기를 뭐 매단다 하고 이러는데 줄기 그냥 어딨냐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 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줄기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줄기가 아니죠. 이제 줄기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양파를 먹을 때 뭐 뿌리 부분을 이렇게 절단했을 때 하얗게 나오는 그 부분이 양파 그 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줄기라고 이제 판 줄기라 그러죠. 그 고추나 뭐 다른 뭐 오이나 이런 거 다른 게 걔들은 다 줄기가 나무도 마찬가지고 줄기가 있고 그 잎이 나고 줄기가 있고 그 밑에서 뿌리가 나고 하는데 양파는 그런 줄기가 아주 밑에 그 뿌리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뿌리가 나오는 그 부분만 실질적으로 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줄기는 가짜 줄기라고 얘기하죠. 그 바깥쪽에 있는 거는 잎이 껍질이 마르면서 이제 황색이라든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제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굵어지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그 안에 또 밖으로 안 나오고 밑에서 새끼들이 또 쳐집니다. 그 뿌리도 보면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아주 긴 애들은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바뀌면서 노화되는 뿌리들이 또 있고, 한참 크는 성숙한 뿌리들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죠. 요거는 그림상으로 이제 그린 건데, 그림상으로 나타낸 건데, 실제로 양파 사진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면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사진을,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깥 껍질이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바깥 껍질이 되고, 또 그 안에도 얇은 애들이 있어요. 한두 개씩.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장하다 보면 그것도 바깥 껍질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잎하고 바깥쪽으로 입으로 나와 있던 애들이 있고, 그럼 아예 이제 입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요렇게가 이제 안에 보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맹아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싹이 트면 맹아잎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자라는 거죠. 이제 잠자고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그 보면 이제 이 마른 잎이 제가 열심히 깨끗하게 잘 띈다고 띱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 그 끝에도 몇 개 막 떨어져 나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묘 키울 때 생겼던 그 애들이 일부가 양파 수확할 때도 일부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심을 때도 있던 잎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있는 거고, 뭐 떨어져 나가 버리기도 하고 이래 한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생겼던 그 껍질들도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보통 한 껍질 한 10개 정도, 안에 거하고 다체가 10개 정도 생기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껍데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에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요 안에는 이제 아예 밖으로 안 나오고 이제 안에 자랐던 것들이죠. 여기도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이 안에 네 개가 있는데, 이걸 또 더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한두 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네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구가 큰 애들은 심어 보면 그 싹이 뭐 6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그림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양파가 어떻게 1년을 어떻게 한 사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씨앗에서 뿌리가 먼저 나오고, 항상 뿌리가 먼저 나와요. 나오고 이제 위에 이제 잎이 나오는 거지. 이게 떡잎이라고, 자엽이라고, 종자에서 나온 잎이라 해서 종자의 잎, 종자엽, 자엽 이렇게 표현, 떡잎이라고 표현.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안에 떡잎 사이에 이제 이제 실제적인 잎이 나오는 거고, 이 떡잎까지는 씨앗에 있었던 양분 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일 정도 파종하고 나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밑에 뿌리가 몇 개 생기면서 그 사이로 여기 이제 새 잎이 이제 사이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종 한 30일쯤 되면 두 번째 잎이 그 사이에서 또 나오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잎들은 이제 그 처음 종자잎들은 이제 말라서 들어가는 거죠. 잘 보이진 않고 심을 때 되면 이제 3월 달쯤 되면 이제 뿌리가 한창 자라면서 위에 이제 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구가 더 굵어지고 나면 이제 이 구가 굵어지는 게 양파 잎에 있던 양분들이 다 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줄기 부분이나 잎에 있는 양분들이 양파 구 쪽으로, 그 구가 자기 저장 기관이니까 구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줄기 부분이 부드러워져요. 그 양분이 다 내려가니까, 수분이나 양분이 다 밑으로 구로 내려가 버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럼 넘어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말라가고 하면서 이제 휴면 기간에, 이제 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6월 중순쯤 되면.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날씨가 더울 때, 고온일 때는 그 상태로 잠자고 있다가 9월달, 10월달 이제 온도가 다시 한 15도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이제 그 안에서 싹이 터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3월달 정도 올라오고 요 사이에 한 4월달, 5월달 되면 4월달쯤 되면 이제서 꽃대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꽃대가 한 5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씨앗을 맺는 겁니다. 그 요까지를 보통 한 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양파 수확하는 요 시점까지만 해서 먹어버리니까, 소비를 해버리니까, 이제 1년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2년살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여기 꽃대가 나오더라도 이 상태에서 밑에 그대로 놔두면 이 양파는 또 다음 내년에 되면 또 싹이 나서 또 거기서 꽃대를 올리는 것도 있고, 또 꽃대 없이 그냥 잎만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양파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뿌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실제 토양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물론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도 나름대로 퇴비를 넣는다든지 뭐 작물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영양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주고, 또 이제 봄 되면 추비도 또 주고 이렇게 또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잎만 보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저 뿌리를 얼마나 잘 가꾸느냐, 잘 키우느냐가 결국에는 위가 또 잘 자라고 양파도 수확량을 많이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우리나라하고 재배하는 방식은 약간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양파를 키워서 배수가 좀 잘 되는 토양에서 해서 이제 키워놓고 이제 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 뿌리 형태를 보고 그려 놓은 겁니다. 그 파종 한 8주, 한 2달 정도 되면 한 30cm 정도까지 내려가고, 한 석 달, 보름 정도 되면 석 달, 한 10일 좀 지나면 한 60cm까지 내려가고, 한 140일, 한 4개월 정도죠. 4개월 반 정도 지나면 이게 1m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봐보면 이 뿌리가 한 80%는 무게로 봤을 때, 한 80%는 요 30cm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뿌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러니까 잔뿌리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양파 뿌리는 다른 작물보다 뿌리 흡수력도 약하고, 그 뿌리 흡수력이 약하니까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비료기가 너무 많아도 그게 또 그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또 물을, 그 뿌리가 별로 없으니까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겠다고 싶어서 주는데, 또 물이 조금만 많아도 뿌리가 쉽게 상해버리고 피해를 받기 쉽다는 거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4월 1일 날 찍은 사진인데,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겨울 온도가 뭐 며칠 전에도 뭐 20몇 도 내려간 곳도 있고 뭐 10몇 도 내려간 곳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양파를 재배하는 지역들, 우리나라 지역들 보면 아주 따뜻한 지역, 그 바닷가 쪽이나 남부 바닷가 쪽이 아니면 뭐 중부도 마찬가지고, 강릉 지역의 온도나 제가 살고 있는 창녕 지역의 온도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뭐 지대가 높은 곳은 많이 춥겠죠. 추워도 실제로 그렇게 양파 농사 짓는 곳이 뭐 산 위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좀 온도가 조금 겨울 온도에 최저 온도가 많이 차이 좀 난다 하더라도 양파가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 기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온도의 영향도 있지만 그 온도의 영향보다는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데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렇게 많이 추운 지역은 뭐 자라는 것도 느리고 수확하는 것도 아주 느리고 이럴 거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여기 4월 초인데 창녕 지역의 양파에 4월 달 양파나 전라북도나 뭐 충청북도나 뭐 거기에 있는 양파나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겨울 온도가 춥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일찍 심는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좀 보온을 해준다든지 하면 이제 그 크기 차이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얘가 좀 추운 지역이라고 해서 4월 뭐 20일 날 구가 굵어지는 양파들이 그거는 5월 20일 굵어지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굵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온도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그 해봤자 일주일 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이제 심어놓으면 뿌리가 이제 나오고 겨울 동안에 이제 좀 잠자고 있다가 1월 하순 뭐 2월 초쯤 되면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 땅 온도는 뿌리가 많이 있는 그 땅 온도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 외부의 온도가 뭐 새벽에 최저 온도가 뭐 20도 이상 내려간다고 해도 실제로 땅이 어는 깊이를 봐보면 뭐 10cm 이상 이렇게 막 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또 비닐 밑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토양 속에는 온도가 더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온도하고도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잎이 성장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해 길이가 일장이라고 얘기해요. 해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그 4월 중하순쯤 되면 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잎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잎을 키우겠다 하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그걸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뿌리도 무성하고 새 잎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4월달이 3월 말부터 4월 한 중순까지가 새 잎이 아주 많이 나오는 시기. 그때까지 새 잎 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추운 지역일수록 조금 묘를 좀 큰 묘를, 그러니까 큰 묘를 심는 건 좀 더 드물게 심는다든지 좀 파종을 좀 빨리 한다든지 해서 묘를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죠. 키우고 좀 심는 시기도 좀 당겨주고. 근데 그것보다 또 더 한층 더 할 수 있는 거는 겨울에 이제 뭐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 이중으로 한 번 더 보온을 해주면은 훨씬 더 낫겠죠. 뭐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뭐 온상을 해가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4월 달이고 이제 4월 한 중순쯤 되면 이게 밑에가 조금씩 뽕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먹는 부위의 흰 부분, 이 부위가 두께가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줄기 부분 두께보다 2배가 됐을 때 이제 이 안은 이제 구가 굵어지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사진상을 보면 이 끝에 있는 잎이 노란색을 좀 띱니다만 이 아들까지 나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 거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물론 요 옆에 노란 잎에서 마지막 잎에서 바로 옆에 잎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들은 이제 안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더 이상 나오진 않고 그 안에서만 저게 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까지 잎 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 이 상태 잎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더 잎은 길이는 더 자꾸 커져요. 나왔던 잎들은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게 이제 5월 한 상순쯤 되면 좀 따뜻한 지역은 5월 상순쯤 되면 거의 이제 최고의 이제 잎 길이에 도달하고 좀 추운 지역은 5월 한 15일이나 10일 그쯤 거의 대부분 다 10일 이상 넘어가 버리면 구가 본격적으로 굵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잎은 더 이상 자라진 않아요. 잎에 있는 양분이 자꾸 구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새끼들이 이게 맹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분구되면서. 그 5월 한 20일쯤 되면 거의 한 구가 이제 한 50% 이상 이제 굵어져 있는 상태고. 거의 구가 굵어지는 시기는
거의 한 80%는 5월 달에 다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잎이 조금씩 잦아들고 이 껍질을 만들죠. 5월 말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8, 90% 이제 커지는. 요때 이제 5월 한 중순, 하순 그 사이가 가장 빠르게 구가 굵어진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빠르게 굵어지면서 양분도 잎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줄기 쪽에 있는 양분들이 굴어 내려가니까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5월 말 6월 초. 이제 뭐 바람이 불어서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넘어졌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강제적으로 이제 도복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리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양분이 내려가야 그 전에는 이걸 억지로 넘어뜨리면 구가 더 굵어지지 않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억지로 넘어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스트레스만 주는 거고 뭐 효과가 없다고 그 자연스럽게 양파 잎이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줄기 부분에 있는 당분이나 수분이 굴어 내려가면서 구가 굵어지면서 거기는 양분이나 수분이 줄어드니까 부드러워지면서 넘어지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바깥 껍질을 많이 만들고 이제 6월 중순 이게 품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숙기가 좀 빠른 품종이 있고 좀 늦은 품종도 있어요. 지역에 따른 차이도 같은 품종 가지고도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 납니다만 품종들도 그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완전히 넘어져 버리고 이게 우리가 줄기 부분에 의한 그 부분이 꺾어져 있는 부분을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수분기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고 그 잎이 한 절반 정도 마르고 30%의 한 절반 정도 말랐을 때가 이제 완전히 휴면에 들어갔구나. 이게 이제 그 시기는 수확으로 잡는 거죠. 수확기로 잡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 또 분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완전 붙어 있어 버리기 때문에 띄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6, 7개가 이제 껍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껍질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양파라는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병이나 해충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적으로 뭐 줄 수 있는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 껍질에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분들이 사람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제 껍질을 가지고 또 차로 만들기도 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염색용으로 쓰고. 여기 이제 수확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난 양파인데 작은 거하고 큰 거 있는데 작은 거는 안에 껍질이 3개 있고 큰 거는 2개밖에 없어요. 뭐 딱 크다고 이 껍질이 많지는 않다는 하는 거고. 그리고 거의 있던 5개 있던 것들이 이 바깥 껍질을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껍질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안에 있던 껍질이 이제 이렇게 바깥 껍질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또 이게 껍질이 얇아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10개월 정도 지나버리니까 영도에서는 싹이 잘 나진 않아요. 그래도 아주 서서히 이렇게 나아가서 노란색을 띠는 거죠. 밑에 보면 맹아라고 하는데 맹아잎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야를 조금씩 키우면서 원래 있던 바깥쪽에 있던 양파 껍질에 있는 양분들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에 5개씩 있었던 게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파 자체에 대해서 했고 이제 재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양파가 자라는 거라든지 구가 굵어지는 거라든지 그 수확량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기후, 날씨하고 토양이에요. 토양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아무리 우리처럼 크게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는 게 기후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토양 조건도 이렇게 하천 옆에 토양에서 보면 땅을 파보면 모래가 많이 나오고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이런 토양하고 산 중턱에 그 벼농사하면 노석물이 끼어가지고 막 벼가 다 나락이 다 쉽게 자빠지고 이런 땅에 농사 짓는 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조건이. 그런데 사람이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기후는 어떻게 하기 힘들지만 이제 기후를 어떻게 바꾸는 거는 뭐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양파 노지에서 키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지만 토양 조건을 개량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농사 짓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기후 조건은 햇빛이라든지 온도, 햇빛도 해 길이, 일장이라고. 그러니까 일조 시간. 일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구름기나 해가 떠나 일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조 시간은 햇빛이 비치는 그 시간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장은 옆에 산이 있다고 해서 뭐 일장 해 길이가 다르고 뭐 짧고 길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진 않더라도 해는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비쳐도 날씨가 밝아요. 시간 어느 정도 되면 주변이 다 밝아져 버리니까. 해가 뜨고 안 뜨고의 차이지. 그건 산 때문에 이제 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늦은 것 뿐이지 해는 떠 있다는. 이제 그걸 일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조는 그 산이 가린다든지 뭐 저 구름이 가린다든지 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일조 시간은 짧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의 세기라든지 이제 이것도 구름과 관계가 있어요. 그 온도, 강수랑 습도 뭐 이런 게 가장. 그 재배 지역의 이제 지형, 저 높이가 위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제 그 위도란 해발이 얼마나 높으냐. 위도는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야지냐, 산악지냐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도 거의 다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지역이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천이나 또랑을 끼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많이 형성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좀 서해 쪽은 조금 좀 다른 특징은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토양 조건은 이제 토성이라든지 배수 특성 뭐 이런 것들은 그 원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바꾸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걸 뭐 객토를 한다든지 개량을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외에 이제 유기물을 넣는다든지 양분을 공급한다든지 병충해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처음 농사 지을 때는 병도 별로 없고 그 비료나 퇴비를 많이 넉넉하게 주면 잘 자라고 했는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병도 많이 오고 이렇게 비료를 줘도 잘 못 자라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양파를 크게 못 키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고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게 관심이 많으신 거고. 이게 위도라는 건데 해길이라고. 그러니까 적도 이제 아주 더운 지역은 동지 가장 해가 짧은 기간 춘분 이제 봄에 3월 22일, 21일, 22일, 하지는 6월 21일, 22일쯤 되지. 춘분은 9월 22일, 동지가 이제 11월 22일인데. 요 이제 동지, 춘분, 하지, 춘분, 간가, 추나 추동 이거는 그 시기는 전 세계가 다 해길이가 춘분하고 추분은 해길이가 다 똑같아요. 12시간. 그러니까 3월 22일이나 9월 22일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해길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지나 동지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때는 해길이 가장 긴 날인데 적도 지방은 똑같아요. 12시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서 그러니까 위도라는 게 이제 제주도가 여기가 제주도보다 높고 서울이 여기보다 높고 저 평양이 이제 서울보다 높고 이 높은 거 위도라고 합니다. 그 위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적도에서 또 남반부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길이가 하실 때 더 많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위아래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저 두만강까지 다 쳤을 때 한 1000m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00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실 때 보면 해 길이가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은 그때 해가 가신 길때가 한 14시간이면 거기는 15시간 좀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뭐 지역에서는 뭐 14시간 뭐 10분, 20분 뭐 비슷하게 뭐 한 1, 20분 차이 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양파가 품종이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품종 양파를 봤을 때 16시간 이상 돼야 굵어진 애들이 있어요. 이게 장일형 품종, 초장일형 품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불가능하고. 장일형이라고 해서 14시간에 16시간. 그러니까 14시간 하시돼야 구가 굵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재배하기 힘들죠.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근데 일본 이제 강원도 고냉지 지역, 뭐 북한에서도 고냉지 지역은 가능하겠죠. 이제 그쪽에서는 일본 이제 좀 재배가 돼요. 되는데 구가 그렇게 큰 구를 생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중일형이라고 하죠. 12시간부터 14시간 정도에서. 그 위도로 뭐 우리가 38도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 30도에서 42도 그 사이에 이제 재배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은 다 조생종 양파거나 아니면 열대 양파라고 그래요. 조생종 양파하고 열대 양파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양파들은 또 단일형 양파인데도 크죠. 근데 그것보다 아주 더운 지역에 재배하는 양파들은 열대 양파라고 해서 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세계 이제 지도상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 위쪽의 지역은 이제 장일형, 이제 해가 아주 긴 상태에서 구가 굵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봄에 파종을 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양파들이고, 그리고 단일형, 열대지방은 뭐 2번씩 재배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해, 1년 동안에. 그 인도도 보면 비 오는 시기에 재배하는 양파, 비 안 오는 시기에 재배하는 양파, 이렇게 두 개 라페하고 카리프 하면서 나누시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단일형이고, 이게 중일형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이런 양파의 지역대는 아주 짧아요. 좁아요. 그 생산량도,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온도가 이제 양파가 이제 온도하고 봤을 때 이제 발화율을 봤을 때는 20도 정도에서 가장 발화율이 높고 25도에서 발화 속도는 되게 빨라요. 근데 20도에서 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화율은 떨어져요. 이 이제 점이 있는 게 발화율이고 실선으로 있는 게 발화 속도인데 발화세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묘를 파종해서 묘를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8월 달에 온도가 30도 막 35도 올라가는 시기에 파종을 하면 발효율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활력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서늘한 곳에 파종을 좀 해발이 높은 곳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로 이제 파종을 했을 때 그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는 곳이나 온도가 높은 곳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발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물체 전체가 이제 자라는 속도를 보면 15도에서 가장 많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저온성 작물이고 뭐 고추나 이런 여름 작물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조금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물체 전체 무게를 잎하고 양파 구 크시는 거 전체를 다 뿌리하고 다 무게를 달아봐 보니까 제일 많이 자라는 게 이제 15도에 있다는 거죠. 그 뿌리가 잘 자라는 것도 보니까 15도에서 한 20도 정도에서 잘 자란다. 구가 크는 거 보면 구가 크는 거는 조금 온도가 좀 높아요. 한 20도에서 한 25도. 그래도 거의 한 20도에서 하면 구 크기는 구가 굵어지는 기간은 길어지지만 구는 더 클 수가 있어요. 25도 이상 올라가면 구가 크는 속도는 빨라집니다만 구 크기는 작아져요.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너무 15도 이하로 이렇게 낮은 조건에서는 꽃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양파 씨앗을 파종해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다 똑같은 온도, 어떤 거는 10도, 어떤 건 15도, 20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 좀 온도에 조금 변화는 좀 있는 게 작물한테 잘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나 뿌리가 성장하는 거는 15도에서 20도가 가장 좋고, 구가 굵어지는 시기는 20도에서 25도라는 거. 그러니까 잎이 자란 것과 구가 비례하는 거.
별로 뭐 복잡해 보입니다만 별로 뭐 복잡하진 않아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뿌리 부분이고, 뿌리가 하려면 토양 온도, 토양에 있는 수분 양분에 의해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온도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 15도에서 20도. 여기에 이제 구가 굵어지는 거 하고, 구가 굵어질 때는 뿌리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를 해요. 대신에 구가 굵어진다는 거는 새로운 뿌리가 나오는 걸 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잎이 자른 잎 쪽을 보면 이제 구가 굵어져야 되겠다, 뭐 잎이 커야 되겠다 하는 건 다 잎몸에 우리가 보이는 위쪽 잎몸이라고 해요. 엽신이라고. 저 위에 녹색을 띠는 그 부분에서 자극을 받아요. 그 장일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분구가 생기면서 굵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탄소 동화작용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물에 의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껍질, 우리가 먹는 껍질이 굵어지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이걸 그림 좀 이걸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던 건데, 보면 막 이 뿌리가 뭐 저기 다 엉켜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접해서 심어서 이걸 하나로 그 부분만 뽑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뿌리 부분을 그림으로 그릴 때도 저 옆에 부분을 다 흙으로 살살 파가지고 그 1m 가까이 파가지고 이제 그걸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뭐 뿌리를 뽑으면 안에 흙을 좀 파보면 온데다 뿌리가 막 늘려져 있어요. 저기 한 30cm 뿌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 뿌리가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뿌리가 얼마나 이제 잘 활력을 가지느냐,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넘어가고,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대체로 잎이 크는 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짧은 해 길이, 해가 좀 짧으면서 조금 낮은 온도에서 잎이 많이 성장하고, 이제 어느 그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해가 길어지는 데서 구가 많이 이제 촉진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는 추나라는 게 이제 추대 꽃대 생기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생리장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추나라는 게 이제 꽃눈 분화, 화화 분화라고 표현하고, 보통 7도에 12도로 하는데 어디서는 보면 0도에서 10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 꽃대가 많이 생기는 건 식물체 내에 질소 함량이 너무 낮다든지, 그러니까 탄소에 비해서 질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러고 상대적으로 가용성 탄수화물이 많을 때, 또 해가 좀 길어질 때 꽃대가 많이 올라와 버립니다. 토양 조건은 뭐 양파는 그래 사양토나 점질토에 이래까지 다 잘 자라는데, 그래도 최대의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토, 사양토나 식양토 쪽을 많이 선호하죠. 특히 이제 위쪽 표토층은 땅을 이제 파봤을 때 표토층은 점질이 좀 많은 식양토 정도가 좋고, 그 밑에 이제 땅을 한 20cm, 30cm 파봤을 때 이제 양토, 작은 아주 가는 모래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한 좀 더 파보면 좀 굵은 모래 나오고 자갈 나오고 하는 이런 어떤 토양 형태를 띠는 곳에서 배수가 잘 되고, 거기서 수확량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 산도도 한 6에서 7 정도, 이제 좀 중성을 띠는 게, 약산성이나 중성을 띠는 게, 그게 산성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이 양파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 부분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해 길이가 어떻게 변하면서 이제 잎이 신성하고 구가 굵어지고 하는 게 요 시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훨씬 더 빨리부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겨울에도 조금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4도씨가 이제 식물이 활동을 하는 온도를 4도씨 이상으로 이제 보는데, 4도 떨어지면 활동이 정지된다고, 그러니까 멈춰버린다고 얘기하거든요.
토양 속에서는 4도씨 이상 유지를 거의 다 아주 춥지 않은 이상은 아주 한겨울 이제 1월달 뭐 12월 말이나 1월 상 중순 이제 그때 조금 뭐 활동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해에 따라서 또 온도 따뜻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이제 새 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3, 4월 달에 그 나왔던 뿌리들이 4월, 5월 달에 이제 신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않고 이제 마르고 하면서 줄어들고. 요 시기에 이제 지상부의 생육이 너무 왕성하다든지 하면 이제 추대나 분구, 추대, 요게 양파 정식한 시기입니다. 시기의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가 요 시기고.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건데, 뒤에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이걸 보시면, 뭐, 지금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요 내용을 쭉 보면, 아, 요 시기에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한 장만 가지고서도, 아, 이 시기에 무슨 병을 방지해야 될 시기구나. 아, 이 시기에 뭘 조심해야 될 시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파 재배에서 이제 양파 수량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파종 육묘기, 정식 월동기, 생육 수확기 이렇게 나누고 보면 이제 육묘기나 파종기 때는 이제 태풍이나 고온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고온되면 이제 발화가 씨앗이 싹이 안 튼다든지 잘록병이 문제가 되고 비가 자주 오면 섭해는 병해가 많이 문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양파가 재배하는 기간이 원체 길다 보니까 여름 작물처럼 뭐 고추 5월달에 옮겨 심어가지고 7월달에 6, 7월달에 한두 번 따고 8월달만 태풍 오고 장마 지고 하면 뭐 끝내버리면 서너 달 만에 끝내버리기도 하시고 뭐 늦게까지 하시는 분은 썰이 내릴 때까지 키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5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인데 양파는 9월달부터 해가 6월달까지 하니까 거의 한 10개월 동안은 또 파송하기 전부터 이제 그 묘상밭 준비까지 치면 그 1년 동안 계속 한다고 그 수확이 끝나면 7월달 되면 묘상 태양열 소독하고 묘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재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게 또 노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태양열 소독하는 거고 요 이제 재배 관리 파종 이제 기계를 파종하고 있고 이렇게 묘를 키우고 묘를 뽑아서 이제 볏짚을 이제 썰어 넣고 지금 현재 주로 이제 하는 방식들이죠. 이렇게 이걸 쓰기도 하고 이제 배토기만 써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있고 배토기에다가 일괄 피복기를 해가 휘립 피복기라 그러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기계로 심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심기도 하고 이제 겨울을 지나고 3, 4월 달에 이제 뿌리가 이제 신장하는 시기고 3월 한 상순부터 4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잎이 왕성하게 자라죠. 그래서 4월 하순, 5월 초순까지 잎이 왕성하게 자르고 4월 이제 하순부터 이제 구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5월 한 중 하순 좀 넘어가면서 양분이 잎에 있는 양분들이 구로 이제 보내지면서 조금씩 넘어지기 시작. 이게 완전 도복한 건 아니고요. 이게 도복이라는 거는 표현은 넘어졌다고 하는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거는 이게 이 잎이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왔던 잎들은 다 서 있는 애들은 다 지금 활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6월 중순까지 계속 하는 거죠. 거의 뭐 이게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5월 22일인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이게 유지가 돼, 이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에 있는 양분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부가 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 제거하고 이제 수확하고.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고, 양파 품질이 좋고 하면 뭐 9월달, 10월달까지 노지에서 이렇게 저장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장기 저장할 때는 뭐 5월달, 6월달까지 저장하기도 하죠. 영도에다가 저장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선별해서 이제 출하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